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들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우선 저번 시간에 상피세포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상피세포에만 감염이 되어서 우리에게 질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이러스 생활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생물체의 안과 밖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약간 얘기를 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체의 안과 밖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물체의 안이 어디고 바깥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생명과학 1, 2, 고급 생명과학 한 80% 이상 이 개념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 볼게요. 자, 그림을 아이고 에헤이 사람이 갑자기 많이 두꺼워졌는데 자,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는 폐고요. 폐. 여기는 위입니다. 위. 스토머크 위. 여기는 항문이고요. 네, 여기는 입입니다. 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생명과학 수업을 처음 듣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물으신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위, 안 속의 공간이 생물체의 안이냐 밖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의 이 생물체는 생명과학 2나 혹은 이제 고급 생명과학의 발생 과정을 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두루마리 휴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항문을 이렇게 열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깥이 공기가 지나다니는 공기가 있는 바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바깥이고 여기도 바깥이고 바로 여기도 바깥에 해당되겠죠. 공기가 들어있는 이 모든 이 부분은 생물체의 바깥 부분에 해당됩니다. 생물체의 안은 나머지 이렇게 세포와 물로 차여져 있는 나머지 공간들이 이러한 공간들이 생물체의 안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위 공간 안이나 폐 안쪽 이쪽이 생물체의 바깥이 된다는 것. 자, 요 개념이 생물체 안과 밖 개념이 뭐 생명과학에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상피세포라는 것. 상피세포는 우리 몸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상피세포입니다. 우리 몸체의 바깥 부분과 우리 몸 안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상피세포인데요. 뭐 잘 알겠지만 이런 피부를 갖고 있는 이쪽 부분이 다 상피세포죠. 상피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다 상피죠. 상피인데, 입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부분은 상피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쪽도 우리 몸 안과 바깥의 경계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도 상피에 해당되죠. 마찬가지 위벽세포다 상피세포에 해당되죠. 예. 이렇게 생물체의 안과 밖의 개념을 잘 알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피세포, 상피조직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과학 원에서 내분비계 배울 때에 호르몬 배울 때에 외분비, 우리 몸 바깥으로 분비하는 것과 우리 몸 안으로 분비하는 내분비를 배웠었죠. 자,
위 밑에 12지장이 있고 12지장에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자에서는 지방을 소화하는 라이페이스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자, 이것은 바깥으로 분비했나요? 안으로 분비했나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 바깥으로 12지장 쪽으로 분비를 했죠. 따라서 이자에서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것은 외분비에 해당되죠. 이것은 외분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자에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그러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은 우리 몸 안 속으로 혈액으로 분비하는 것은 내분비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생물체의 안과 밖 개념을 잘 알면 외분비, 내분비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림을 자, 뭔지 알겠죠? 냄새가 납니다. 자, 똥입니다. 자, 똥은 생물학에서 배설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배설물, 똥이 이제 해당되겠지만 생명과학에서는 똥을 배설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똥은 배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똥은 생명과학 그 어느 책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똥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을 생물체 몸을 잠깐 관통해서 지나왔을 뿐이지 생물체 몸 안에 들어온 적도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똥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그리고 배출물이라 부르고요. 그럼 자, 생명과학원에서 우리가 배설계를 배웠죠. 배설은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 중에서 남아서 필요 없는 물질을 버리게 되는데 그걸 노폐물이라 불렀고요. 노폐물을 배설물이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생물체 몸 안에 있는 물질을 바깥으로 버리는 것을 배설이라고 했습니다. 오줌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생물체의 안과 밖의 개념을 잘 알면은 배설물과 배출물을 잘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명과학의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생물체의 안과 밖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자, 이거는 왜 얘기했냐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상피세포 개념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은 폐 안쪽 공간도 생물체 바깥이라는 거 이제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곳이 다 상피세포라는 거 이해했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피세포에 감염된다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타고 몸 안으로 들어와서 상피세포에 감염되어서 이제 퍼지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레트로바이러스, 에이즈를 일으키는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걸리는 사람 기침한다 해서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특정 생식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고자 했던 게 바이러스의 생활사죠.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보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생활사를 또 캠벨 생명과학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바이러스는 유전체와 단백질 껍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물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 요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과 이 살아있는 세포의 막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서로 결합했을 때에 바인딩 됐을 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해당되는 세포에만 딱 결합이 되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합이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자기의 유전체를 안에 집어넣고, 자, 그러면 자기의 유전체를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효소가 없어서 DNA 복제하는 효소가 없어서 이 DNA가 복제되지 못했는데,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DNA 복제하는 효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절로 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유전체를 집어 넣어버리면은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서 저절로 증식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사 번역도 해서 자기 물질과 관련된 그런 단백질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들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세포 바깥으로 안 보이 이 물질이 다시 합쳐져서 세포 바깥으로 나오면서 바이러스는 우리 몸 전체에 그 생물체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그 단일 가닥을 상보적으로 복제해봤자 원본하고 사본이 모양이 다르게 되죠. 생명과학에서도 배웠을 거고 여러분들 1학년 때 공통과학에서도 배웠을 텐데 유전체 같은 경우에 염기들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무조건 막 서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항상 뭐하고 결합합니까? 네, 티민하고 결합을 하죠. 그 다음에 구아닌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신하고 결합하죠. 그러니까 원본에 구아닌, 티민이 있다면 그 사본은 한 번만 이렇게 복제했다면은 그 사본에는 사이토신과 아데닌이 있는 그러한 유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RNA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복제해서 다시 원본과 같은 그런 단일 가닥의 RNA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바이러스는 자기와 맞는 그런 세포에게 바인딩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몸 안에 있는 유전체를 집어넣어서 그 살아있는 세포에 있는 효소를 사용해서 증식을 한다는 거, 물질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증식을 하고 다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네.